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전방 초소 GP예요. 3일 아침 북한군의 14.5mm 고사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총이 어떤 총이냐 하면 2013년에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할 때 썼던 그 총입니다. 2015년에는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현영철을 역시 그 총으로 처형했습니다. 이거 비행기 잡는 총이죠. 고사총. 근데 이런 화기는요, 비무장지대 안에 다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비치해 둘 수도 없죠. 그런데 북한이 GP에 이걸 놔도 우리한테 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초소의 이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 4발의 그 탄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 통일부 장관이죠. 정세현, 지금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거기 수석 부의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4발 정도가 벽 쪽에 가서 부딪혔다. 이게 이 사람 설명입니다. 주먹으로 때렸는데 주먹이 그 사람 뺨에 가서 다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총기 점검하다가 오발사했다는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더구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총기 점검을 하는데 우리 그 초소를 정조준해서 격발 시험을 합니까? 이 사람은요, 그걸 도발로 보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군사 합의서에 사이즈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요 이하로는 도발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게 있습니까? 참 해괴한, 북한 편들기도 참 해괴한 표현으로 편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그 해괴한 편들기, 이건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이 화법, 이거는요, 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의 아주 이제 공통된 그런 화법입니다.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와 또 정부, 군 당국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발적.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전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이 실수로 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낸 전통문에 답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걸 누가 알아줘야 되겠어? 우리가 알아줘야지. 이 말 하자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거 덜 심각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발적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 남북 군사 합의 그거 이뤘다고 해서 말이죠. 그거 뭐 역사적인 대단한 업적인 것 같이 선전해대던 청와대. 왜 지금 북한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발적 사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오발이었다고? 아니 그 북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면서요. 북한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오발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오발이니까 괜찮다고요? 좌파 정권 실세들 혹은 핵심들의 이 사람들의 그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라든지 또 북한의 해프누슨 보내기, 이거 어제 오늘 일 아니죠. 2006년 9월에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에 가서 할로넨 그쪽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헬싱키에서. 그리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북한 미사일이란 거는 미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우리를 공격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건 공격용이 아니고 그건 정치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우리를 겨냥하기엔 너무 큰 그런 미사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그 바로 다음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요, 그 다음에죠, 2007년 10월에, 그러니까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기어이 부득부득 북한에 왔습니다.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겠다고 평양에. 거기 가서 김정일한테 아니 뭐 그간에 한 50회 이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 북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대변인 또 변호인 역할을 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보고인지 말이죠. 무슨 자랑인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벌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밑에 계보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계보? 친북 계보. 하긴 뭐 이 도종환 의원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국방부 장관은 더 하거든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 작년 9월에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뭐냐? 북한 그 미사일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조직이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건재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작년 11월에요. 역시 국회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 대정부 질문 때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대한민국 안보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그것은 지금 이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하고 우리를 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람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그 발사할 때마다 이게 만약에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의 미사일입니다. 불상의 발사체. 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와대 뭐 정부 여당이요, 태영호 또 지성호 두 사람 탈북자죠.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인데 미래통합당의 이 사람들이 저 김정은의 그 신변에 대해서 오판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오판하고 오보였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지금 이 청와대 정부 여당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아니 대한민국의 그 북한에 대한 정보는 독점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가요, 한 개인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말하는 걸, 그걸 그렇게 공개해야 될 일입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정확히 모르면 그 자리에들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아주 자기들은 잘 알았다고, 저 사람들은 몰랐다고. 아니 정부가 말이죠, 그 엄청난 기구와 예산을 가지고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그 사람들이 일개인을 그렇게 공격해도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거는요, 물론 이제 뭐 태영호 씨라든지 지성호 씨, 또 일부 탈북 유튜버들, 뭐 그리고 국내 유튜버들 너무 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급하게 이야기한 건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그거는요, 정부나 청와대에서 지적할 일이 아니에요. 가끔은요, 제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말이죠, 북한 역성 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평양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